다음 주까지 500만 원 못 구하시면 동생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야겠네요. 빚쟁이의 차가운 협박에 지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가족을 지킬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바로 그때 박 아주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을 만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영의 눈이 떠집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소리 때문이었죠. 폐렴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또 늘어났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나가? 17살 여동생 지민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야근까지 해야 해서 늦을 거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27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췌했죠. 눈 밑 다크서클과 푹 들어간 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된장, 어제 남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지영은 김치 몇 점만 집어서 후루룩 넘겼습니다. 지민이와 아버지 몫은 남겨둬야 했거든요. 봉제 공장까지 걸어서 30분. 버스비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또래 여자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연인과 웃으며 걷는 모습들. 지영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자마자 지영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요. 점심시간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빚쟁이들이었을 겁니다. 문자 메시지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지영 씨, 연락 안 받으시면 직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300만 원 입금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후에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영 씨죠? 이번 주까지 원금에 이자까지 300만 원 입금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벌써 몇 번째인지 아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시길. 전화가 끊어진 뒤 지영은 절망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는 길 편의점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주머니엔 10,000원 한 장뿐. 내일 점심값이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니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빚쟁이들이 집까지 온 건 아니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지민이, 기침하는 아버지. 지영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또 밥 굶었지? 라면 끓여줄까? 지민이가 책에서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17살 나이에 언니 걱정을 하는 동생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쌓인 고지서들을 정리했습니다. 병원비, 공과금, 학비, 사채 이자까지. 모든 걸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지영 씨네 맞죠? 문 밖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동생은 고등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참 딱한 처지네요. 지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족들까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제발 가족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마세요.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벌써 연체가 몇 달째인데. 남자는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500만 원. 못 구하시면 동생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야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민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남자가 떠난 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기만 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가족을 지킬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지영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소리와 아버지의 기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지영은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지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새벽부터 공장에 나갔습니다. 어젯밤 빚쟁이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00만 원 일주일.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데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엉뚱한 곳을 찔러 천이 망가졌습니다. 지영아, 괜찮니? 오늘따라 실수가 많네. 미숙이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일자리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영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이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버텨야 했습니다. 오후 작업 중에 공장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빚쟁이들이 직장까지 전화한 건 아니겠죠. 김지영 씨, 전화 받으세요. 공장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나야. 박 아주머니. 다행히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좀 들러.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궁금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급하게 부르는 일이 뭘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당장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지영은 박 아주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 사는 박 아주머니는 동네 소식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인정이 많아서 지영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죠. 지영아, 어서 와. 앉아봐. 박 아주머니는 지영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한 잔 내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너네 집 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아버지 병원비에 빚까지 있다고 하더라.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관심 있을 만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박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회사 집안에서 며느리를 찾고 있대. 그런데 조건이 좀 특별해. 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 아들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대.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 그런데 집안에서는 대를 이어야 한다며 며느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야. 박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식 없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 하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아. 결혼하면 당장 1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충분히 줄 거고. 1억 원.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도 걱정 없을 것이고 지민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그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도 없이. 지영아, 현실을 봐야지. 지금 너희 가족 상황이 어떤데?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박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 집안도 체면 때문에 급하게 며느리를 구하고 있어서 조건을 많이 봐준다고 하더라. 학벌이나 집안 배경도 따지지 않겠다고. 지영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니?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연애나 결혼 생각할 여유도 없잖아. 박 아주머니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지영은 27살이지만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 내일까지 답을 줘야 한대. 오늘 밤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 박 아주머니는 작은 종이 하나를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면 직접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지민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실에서 또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면 자신의 행복쯤은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지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선택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별들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의식 없는 남편이라도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지영은 박 아주머니가 준 종이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건 지 1시간 만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지영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김지영 씨시죠? 저는 윤 비서입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하십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지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김지영 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영은 돌아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집의 안주인 박혜숙입니다. 박혜숙은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우리 아들 하준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집안의 대는 이어져야 합니다. 박혜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 집에서 살면 됩니다. 당신 가족의 모든 빚을 갚아드리고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죠. 지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대신 절대 이 집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준이를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지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쁜 드레스였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우리 가족 걱정 안 해도 돼. 결혼식장은 호텔의 작은 연회장이었습니다. 하객은 양쪽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는 휠체어에 앉은 신랑이 있었습니다. 지영이 처음 하준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지만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죠. 저게 무슨 결혼이냐?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주례없이 간단한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지영은 하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 같지 않았죠.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혜숙의 선언과 함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도 어색했습니다. 누구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지영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결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영은 하준과 함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본체 옆에 있는 별채였습니다. 아담하지만 고급스럽게 꾸며진 공간이었죠. 간병인이 하준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영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지영은 어두운 신혼방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의식 없는 남편이 누워 있었고 지영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의식 없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지영은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준이 몸을 뒤척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하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나? 지영이 중얼거리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등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건 분명 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영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던 남자가 멀쩡히 깨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하준이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지영이 침입자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당신 아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준은 잠시 지영을 바라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여자. 김지영 씨겠네요. 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고 했는데 멀쩡히 깨어있고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하준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 신세였던 남자가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식물인간이 아닙니다. 하준의 말에 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준은 창가로 걸어가서 커튼을 젖혔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결혼식에서 본 무기력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연기였습니다. 연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앉으세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하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영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준 그룹을 운영합니다. 아버지께는 저와 형이 있는데 형은 첫째라는 이유로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죠. 하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형이 모든 걸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식물인간 행세를 하기로요. 지영은 입을 벌렸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의사들도 매수했고 병원 기록도 조작했습니다. 가족들도 속이고요. 모든 사람이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결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더라고요. 식물인간인 남편을 돌보는 헌신적인 아내. 누가 의심하겠어요? 하준의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당신의 연기를 위한 도구였던 거네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조건은 모두 지킬 겁니다.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사람일 줄 몰랐거든요. 저를 속이신 거잖아요. 지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속였다기보다는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어차피 당신도 돈 때문에 이 결혼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하준의 차가운 말에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제 알았으니까 규칙을 정해야겠네요. 하준이 지영 앞에 섰습니다. 첫째, 낮에는 절대 제가 깨어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저는 여전히 의식 없는 환자예요. 둘째,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발각되면 당신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셋째, 밤에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영은 황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싫다고 하면요? 그럼 당신 가족은 다시 빚에 시달리게 되겠죠. 아버지 병원비도 끊기고요. 하준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은 재빨리 침대로 뛰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혜숙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첫날 밤인데 힘들지? 박혜숙은 침대에 누운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의식 없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준이를 잘 돌봐주렴. 이 아이가 깨어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란다. 박혜숙의 말을 들으며 지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준의 어머니도 속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박혜숙이 나간 후
하준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보셨죠? 어머니조차 제가 깨어 있다는 걸 모르세요. 3년 동안 완벽하게 속여왔거든요. 지영은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까지 속이는 이 남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당신은 돈이 절실했고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완벽한 조건이었죠. 하준의 냉정한 대답에 지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이 비밀을 폭로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천천히 알아가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하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아내. 그날 밤 지영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건지 점점 실감이 났습니다. 옆에서는 하준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식물인간, 밤에는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 도대체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이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준이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영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이중 생활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의식 없는 남편을 돌보는 헌신적인 아내, 밤에는 차가운 남자와의 기묘한 동거를 해야 했거든요. 지영아, 하준이 상태가 어때? 박혜숙이 매일 아침 찾아와 물었습니다. 지영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으세요. 오후가 되자 하준의 형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지영 씨,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이런 상태의 남편을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민주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의무니까요. 의무라. 하준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지영은 불안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밤이 되자 하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형이 왔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형분이 좀 이상해요. 마치 당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하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형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안말기예요. 얼마 못 사실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라지면 형이 모든 유산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낮에 누군가 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아마 형이 보낸 사람들일 거예요. 지영은 두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혜숙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영아, 하준이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지 않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하준의 거짓말이 들통날 수도 있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니. 내일 병원 예약을 잡을게. 박혜숙이 나간 후 지영은 급하게 하준을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낮에는
어머니가 내일 병원 검사를 받자고 하세요. 하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일이군요. 병원에 가면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어요. 오후에 지영은 박혜숙을 말려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하준 씨가 요즘 컨디션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요.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더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그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준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대. 내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거야. 민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의미 없는 검사일 텐데.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인데.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하준이는 이미. 그만해. 박혜숙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빨리 악화되고 있어요.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은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영도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이 보낸 사람들일 거예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하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이제 당신도 그들의 타깃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준은 재빨리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비원입니다.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어서 확인차 왔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건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남자는 지영 뒤로 시선을 보내며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네, 별일 없어요. 혹시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없었어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더니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 하준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은 경비원이 아니에요. 진짜 경비원은 김 아저씨인데 방금 온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형이 보낸 사람들 중 하나일 거예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하준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집에 없애야 해. 하준이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로 처리해. 하준이까지 함께.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정말로 자신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녹음한 거예요? 어젯밤에요. 형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지영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반격해야 합니다. 하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반격이요? 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반격이요? 지영의 물음에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요. 형이 저희를 제거하려 한다면 저도 준비된 계획이 있습니다. 하준은 침대 밑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문서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의 비리 증거들이에요. 3년 동안 모은 거죠. 지영은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불법 거래, 세금 포탈까지 민준의 범죄 증거가 빼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어요?
식물인간 행세를 하면서 얻은 이점이죠. 모든 사람이 제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주는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손을 잡고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실수하면 안 돼. 최소 2명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침실 확인해봐.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남자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침대 밑도 봐. 지영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준이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빨리 나가자. 남자들이 급하게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과 지영은 한동안 침대 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하준이 먼저 나와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피해야겠어요. 하준은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과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라지면 의심하실 텐데. 어머니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직접이요? 그럼 당신이 깨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계실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세요. 제가 완벽하게 속인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 지영은 놀랐습니다. 박혜숙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왜 모르는 척 했을까요? 짐을 다 챙긴 후 하준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 씨, 미안해요. 갑자기 왜요? 당신을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그냥 이용만 하려고 했는데. 하준의 말에 지영은 의외였습니다. 항상 차갑기만 했던 하준이 처음으로 진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영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요? 제 마음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헷갈려요. 하준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그냥 이용만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당신이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박혜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하준아, 괜찮니?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혜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깨어있는 모습을 들킬 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얘야, 어머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내가 깨어있다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 박혜숙의 말에 하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박혜숙이 하준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속여서. 괜찮다.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하지만 형이
민준이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박혜숙의 말에 하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아. 박혜숙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우리 하준이를 지켜줘서. 어머니.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켜보니 너는 정말 하준이를 아끼고 있더구나. 지영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도 언제부터 하준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된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서로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박혜숙의 제안에 하준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준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니.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보자. 박혜숙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니.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보자. 박혜숙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혜숙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준그룹의 이사회실에서 열리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가족회의라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인 하준그룹 회장도 병석에서 일어나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그래. 박혜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하준이에 관한 일인가요? 상태가 더 악화된 건 아니죠? 민주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좋은 소식이지. 박혜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준이 지영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걸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버지. 형? 하준이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하준아? 내가 어떻게... 놀라셨죠? 저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하준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연기였습니다. 3년 동안 말이죠. 회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준아, 왜 그런 짓을... 아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준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형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3년 동안 제가 모은 거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라는 게 뭔데? 이것 보세요. 하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죠. 그리고 가짜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빼먹었고요. 회장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아, 이게 사실이냐? 아, 아버지, 그게... 민준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하준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민준이 지영과 하준을 제거하려 한다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게 집에 없애야 해. 하준이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로 처리해. 하준이까지 함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아버지, 저는 내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준이가 회사를 망치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하준이 일어났습니다. 형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죠. 하준아. 아버지, 이제 진실을 아셨죠?
제가 왜 식물인간 행세를 했는지 회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민준아, 내가 정말 실망스럽다. 아버지, 민준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세요.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냐?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바로 그때 민준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민준이 칼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형? 하준이 놀라며 지영을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다 망했어. 모든 게 다 망쳤다고. 민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모두 다 함께 죽자. 민준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준을 향해서 말이죠. 하준아. 박혜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준은 재빨리 의자를 들어 민준을 막았습니다. 두 형제가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만해. 형.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내가 없었다면. 민준은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급하게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준이 민준을 제압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끝났어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민준은 여전히 발악했습니다. 곧 경비원들이 달려와서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민준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다. 이미 선을 넘었어.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민준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준을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진 후 회장이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웠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준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준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회사는 내가 맡아라. 내가 더 자격이 있어. 회장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하준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위험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부부로서 말이죠. 지영은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요. 모든 음모가 끝나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민준이 경찰에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비리가 밝혀지면서 그는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준그룹은 큰 홍역을 치렀지만 하준의 리더십 아래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와 지민이의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지민이가 지영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민이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아버지 수술도 잘 받으시고 나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폐렴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죠. 지영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났구나. 아버지의 말에 지영은 뿌듯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을 지켜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하준 씨와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거야?
지민이의 질문에 지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지영과 하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모든 위기가 지나간 후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지영 씨,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하준이 제안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연애를 해보자는 뜻이에요. 계약 결혼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영은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영의 대답에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언니도 이제 연애하는 거구나. 그때 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하준이 내렸습니다. 언니 하준 씨 왔어. 지민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온 것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하준은 지영의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민이의 대학 진학 상담도 해주고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지민 씨, 어느 대학교에 지원할 예정이세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선택이네요.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하준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지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영과 하준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요. 하준의 솔직한 대답에 지영은 놀랐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실 텐데. 바빠도 당신이 더 중요해요. 하준이 멈춰서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진짜 결혼이요. 서로 사랑해서 하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확신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하준이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청혼드려요. 김지영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세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꿈꿔본 적은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하준이 일어나서 지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이 담긴 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박혜숙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결혼식 후 지영과 하준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진짜 여행이었습니다. 행복해요? 하준이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영과 하준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영이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지영씨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지만 정성스럽게 운영했습니다. 하준도 회사 일이 끝나면 카페에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영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예전에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지민이도 대학에 합격한 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지영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과 하주는 카페에서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가족도 구하고 사랑도 찾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요? 당연하죠. 이제는 제 선택으로 사는 거니까요. 지영의 말에 하준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선택으로 웃으며 살아갈 거야.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과 하주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